뇌물수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추가 기소될 전망입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뉴욕주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변경을 강행했습니다. 2024 코리안 퍼레이드 및 페스티벌이 오는 5일 개최됩니다. 마약을 가짜약으로 속여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온라인 마약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추가 기소될 전망입니다. 현역 시장으로 첫 형사 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오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열린 심리에서 검찰은 전자금융사기, 뇌물수수, 불법 선거자금 모금 등 5개 혐의 외의 혐의와 피고들이 추가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검찰은 정확히 언제 추가 혐의를 공개할지에 대해 밝히진 않았지만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 수사와 연관된 다수의 조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31일부터 아담스 시장의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아담스 시장 재판이 약 한 달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 변호인은 이날 법원 출석에 앞서 연방검찰이 대배심 과정에서 수사 자료 등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출했다며 검찰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여러 홈케어 민간기업과 입법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홈케어 프로그램 일원화를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앞으로 조지아주 기반 퍼블릭 파트너스 유한회사에게 홈케어 사업을 일체 위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기준 9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된 홈케어 프로그램은 여러 회사들로 분산 운영돼 세금과 책임 소재, 보험 사기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내년 4월부터는 퍼블릭 파트너스가 일체 위임받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을 더 강화시키고 뉴욕 시민들의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라고 호컬 주지사는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정부가 지정한 업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뉴욕주엔 600여 개 홈케어 관련 업체가 재정 중개자라는 이름으로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 정부와 계약을 맺은 한 업체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정부는 지역별 파트너 30곳을 선정해 하청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전체 리스트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5일 2024 코리안 퍼레이드 및 페스티벌이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가운데 뉴욕 환인회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김광석 회장과 최원철 이사장은 1일 본 방송을 방문하고 5년 만에 펼쳐지는 코리안 퍼레이드 및 페스티벌에 18개의 꽃차와 60여 개의 부스가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단체와 참여하지 않는 일반 한인들 누구나 퍼레이드 행진에 참여할 수 있다며 뉴욕 한인회로 예약하거나 당일 유개비뉴 38가에 마련된 부스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한인 2세, 3세들에게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강한 자부심과 함께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줄 것을 확신한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호소했습니다. 말로 하는 정체성보다 한번 걸어본다는 것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교육이 될 거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손을 잡고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어떤 패밀리의 코리안 패밀리에 대한 그런 좋은 기억과 실제적인 체험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두 오셔서 행진을 하시고 또 끝나고 페스티벌 가셔서 여러 가지 문화 체험이 있으니까. 이번 행사 준비위원장을 맡은 최원철 이사장은 32가에서 진행되는 페스티벌에는 다양한 한국 문화 전통 체험이 제공된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60여 개의 부스가 참가해 뉴요커들에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스 쪽에 오면은 다양한 우리
전통 그 문화, 윷놀이 또 그리고 뭐 제기차기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권하고 싶은 것은 한복 체험하는 그런 부스가 있어가지고 온 가족이 한복으로 갈아입고 기념 촬영 찍으면은 나중에라도 큰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퍼레이드는 5일 정오에 6에비뉴 38스트릿에서 시작해 27스트릿 구간까지 진행되며 페스티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32가에서 펼쳐집니다. 진짜 제약품처럼 포장된 마약으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온라인 마약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데미안 윌리엄스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인도, 도미니카 리퍼블릭에서 뉴욕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의약품으로 둔갑시켜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펜타닌, 메탐페타민 등 가루 형태의 마약을 다른 성분과 섞고 색깔을 입혀 실제 통용되는 제약품처럼 만든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약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법적인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인 것처럼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어 소비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찾기 쉽다는 점, 우편 배송을 통한 편리함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윌리엄스 남부지검장에 따르면 가짜약으로 인해 최소 9명이 사망했습니다. 윌리엄스 남부지검장은 독이 든 약들이었다며 용의자들은 무고한 피해자들을 반복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날 18명을 기소했습니다. 어젯밤 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예상외로 벤스가 선전을 펼쳤습니다. 선거 35일을 앞둔 상황에서 벤스 변수가 막판 선거판을 뒤흔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젯밤 토론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진지하게 정책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 전례 없이 건설적인 토론이 됐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토론은 이란의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이란을 향한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지지하냐고 물었고 월주 주지사는 이 질문을 예상하지 못한 듯 말을 더듬었고 이란과 이스라엘을 혼동해 실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벤스 의원은 답변에 앞서 사회자와 시청자, 월주 후보를 향해 감사 인사를 하는 여유를 보이며 자중을 압도했고 즉답을 하지 않고 당초 본인의 페이스대로 흑수저인 자신의 이력부터 설명했습니다. 또 벤스 의원은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일원으로 3년간 재직하면서 식료품 가격 등이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고 월주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자만을 위한 감세 정책을 취한다며 해리스 부통령의 기회경제 공약을 설명했습니다.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월주 후보는 미국의 안정적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의 연합을 통해 평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벤스 의원은 트럼프가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억제력을 발휘하며 전 세계에 안정을 가져왔다고 역설했습니다. Donald Trump recognized that for people to fear the United States, you needed peace through strength. They needed to recognize that if they got out of line, the United States global leadership would put stability and peace back in the world. Now, you asked about a preemptive strike, Margaret, and I want to answer the question. Look, it is up to Israel what they think they need to do to keep their country safe, and we should support our allies wherever they are when they're fighting the bad guys. 월주 후보는 선거 불복이 중단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의사당 난동 사태를 조장, 방치했다고 주장하자 벤스 후보는 일단 의사당 난동 등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지만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했느냐고 물으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국경 문제에 대해서는 벤스 후보는 해리스 부통령이 국경 문제에 대해 잘못 대처해 위기가 초래됐다고 주장한 반면 월주 후보는 트럼프가 국경 보안 강화법을 막았다고 반박했습니다. Donald Trump had 4 years. He had 4 years to do this. And he promised you, America, how easy it would be. I'll build you a big, beautiful wall, and Mexico will pay for it. Less than 2% of that wall got built, and Mexico didn't pay a dime. But here we are again, 9 years after he came down that escalator, dehumanizing people and telling him what he was going to do. As far as the deportation plan, at one point, Senator Vance said it was so unworkable to be laughable. 또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월주 후보가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고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고 벤스 후보는 낙태 문제는 각 주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젯밤 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벤스가 그야말로 나이스한 모습을 보이면서 유권자들에게 어필했습니다.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에게 다시 기사회생할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자식 없는 켈레이디라는 발언 등으로 비호감 이미지가 강했던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벤스가 어젯밤 토론으로 순식간에 훈남으로 변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어젯밤 토론에 대해 벤스가 판정승을 거뒀다고 평가하고 벤스가 정치적으로 정리된 모습을 보였으며 소탈한 이미지로 승부한 월주 주지사를 시종일관 나이스하게 리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TV 토론이 트럼프가 왜 러닝메이트로 벤스를 선택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벤스는 공화당의 그 어떤 부통령 후보보다도 두각을 나타냈다고 극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토론 전부터 월주 주지사에 대한 우려가 나왔으며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월주 주지사는 고전을 면치 못했고 벤스는 자기 옷을 입은 것처럼 훨씬 편안해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벤스는 자신만만했고 월주는 고르지 못했다고 평가했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벤스는 트럼프보다 훨씬 세련됐고 해리스에 대한 공격도 트럼프보다 월등히 나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어제 토론은 벤스 자신에게는 트럼프를 능가하는 공화당 대표주자로 공인받는 시간이었으며 트럼프에게는 백척간두의 위기를 탈출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란이 1일 6개월 만에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공격했는데요. 미국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이스라엘의 표적으로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다며 이스라엘이 보복하면 또다시 반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날 미사일 발사는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에,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아바스 닐포루샨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공격으로 폭사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은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중동 내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일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분쟁 종식에 대한 안보리 결의 1701호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뉴욕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유대교 고유의 새해 명절 로시 하샤나를 앞두고 유대인 표적 범죄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 경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이란 공격으로 현재까지 이스라엘 군인 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으로 중동 지역의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기름값이 배럴당 $100로 치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NBC 방송은 유가 전문가의 말을 인용, 중동 분쟁 확산이 결국 석유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석유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BC 방송은 그동안 중동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2개 전쟁 속에서도 아슬아슬하게 석유 공급이 유지돼 왔지만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피로가 누적되면서 이번에는 유가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하루 원유 생산량이 약 400만 달러로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 가입국 중 3번째 산유국이어서 이란이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원유 생산 시설이 파괴되면 즉각 유가가 요동치게 됩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74달러대,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7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지만 공격이 더욱 격화되면 배럴당 100달러로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주요소에서 판매되는 가솔린 1갤런 가격은 평균 3.25달러, 프리미엄은 3.91달러로 조사됐으며 전국 평균 3.2달러보다 소폭 높은 겁니다. 또 뉴욕주에서는 롱아일랜드 지역이 갤런당 약 2.98달러에서 3.16달러로 가장 저렴한 편에 속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등록생이 8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시 독립예산국은 2023-2024학년도 뉴욕시 킨더가든에서 12학년까지 공립학교 등록생은 91만 2,096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118명, 0.56% 증가한 것이며 뉴욕시 공립학교 등록생이 늘어난 것은 2015년, 2016학년도 이후 8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퀸즈는 학생이 27만 9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1.81%, 맨해튼은 약 13만 3천 명으로 2.19% 각각 증가했으며 5개 보로 중 퀸즈가 학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퀸즈와 맨해튼을 제외한 다른 보로는 1% 미만의 소폭 감소를 보였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등록생은 약 100만 명대를 계속 유지해왔지만 점차 줄어들다 코로나19 첫 해인 2020-2021학년도 95만 5천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며 큰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또 뉴욕시 공립학교는 모두 1,617개, 뉴욕시 사립학교는 277개에 학생은 14만 6천 명으로 집계됐고 K3에서 프리K까지 취약전 아동 무료 교육 등록 학생은 5만 8,5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공립학교 아시안 학생 비율은 전체의 18.7%로 백인 16.2%보다 많았으며 사립학교 재학생은 아시안이 3.5%에 불과했습니다.
어제부터 동남부 지역 항만 노동자들이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다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다시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국제항만 노동자협회의 남동부 항만 파업과 관련 당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연준 의원들의 경제 상황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이빗 알티그 아틀란타 연방준비은행 부총재도 파업이 매우 짧다면 우리는 잘 이겨나갈 수 있다. 현재 상품 가격이 내리면서 인플레이션 진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수입품 운송이 멈춘다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파업의 영향이 심각한 만큼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르거나 백악관의 개입으로 파업이 단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고 기업들이 이미 파업을 우려 재고를 비축해왔으며 서부를 통한 물동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2주 정도만 계속돼도 10월 고용보고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11월 첫째 주까지 파업이 계속되면 경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전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파업이 장기화되면 분명히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할 수 없거나 경제활동이 멈추면 노동시장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CBS 방송도 이번 파업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시킬 수는 있지만 경제적 여파는 파업 지속 여부에 달려있다. 파업이 식료품 등 소비자 물가를 올릴 수는 있지만 장기화되지 않으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560만 명이 은퇴하는 가운데 플로리다주가 은퇴자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반해 뉴저지주는 49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금융정보회사 월렛허브가 생활비와 의료 서비스, 여가활동, 과세율 등 46가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 플로리다주가 삶의 질 1위, 경제성 4위 등 종합점수 62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는 재산세와 상속세, 소득세 등의 세율이 다른 주보다 낮았고 성인들의 데이케어 비용, 가사도우미 비용도 다른 주보다 저렴하며 긴 해안선을 가진 영원한 태양의 땅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뽑혔습니다. 또 중서부의 콜로라도주가 총점 60.8점으로 2위에 올랐으며 헬스케어 부분에서 전국 3위로 의료 서비스가 매우 좋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14위로 상위권에 속했고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주도 총점 61점으로 경제성과 의료 분야가 각각 11위, 삶의 질 13위 등으로 3위에 랭크됐습니다. 4위는 델라웨어, 5위는 와이오밍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뉴욕주는 종합점수 46.5점으로 전국 50개 주 중 44위를 기록했으며 세부적으로 생활비는 50위로 사상 최악인 반면 삶의 질은 10위, 의료 서비스는 12위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는 43.7점으로 켄터키주를 제외하고 전국 50개 주 중 은퇴자에게 가장 부적합한 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주의 생활비는 49위였고 삶의 질은 35위, 의료 서비스는 20위에 그쳤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현지 시장의 침체, 영업 일수 감소의 여파 등으로 지난달 판매가 부진하여 판매량이 12만 7,941대로 작년 동월 대비 10.4%가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경우 두 자릿수로 감소한 것은 2020년 7월 이후 2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골프 전설 박세리 바즈 인터내셔널 공동대표가 한국과 미국의 유대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벤 플리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여성이 이 상을 받는 것은 박세리 이사장이 처음이며 그의 업적은 스포츠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수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멕시코에서 1824년 연방정부 수립을 규정한 헌법 제정 후 200년 만에 첫 여성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본다는 우리 인본주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멕시코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뱅크레이트닷컴이 2024년 가장 가치 있는 대학 전공을 분석한 결과 과학, 기술, 공학, 수학학위를 취득한 근로자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급여와 더 낮은 실업률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플릭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거액을 기부한 뒤 며칠간 넷플릭스 구독 취소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침체됐던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자동차 대출 금리에 반영되고 미국 대선이 끝나는 연말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8월 구인 건수는 804만 건으로 전월 771만 건에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채용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건설업, 운송, 창고업 등이며 금융업, 예술, 엔터테인먼트 등 많은 서비스업에선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 뉴스가 집계한 미국 전국대학 순위에 프린스턴이 14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2위 MIT와 3위의 하버드, 5위인 예일은 자리를 지켰지만 공동 3위였던 스탠포드는 4위로 밀려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최저 기온은 6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5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3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0월 2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